자, 그러면 오늘 영재교육원 대비 학습 및 전략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에 났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 스크랩을 해놨는데, 영재교육원 유형들이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위원장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 영재교육원 뭐 이렇게 쪽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평소 답이 있는 문제보다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정리하는 힘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너무 맞는 말이죠. 평소 답이 있는 문제보다는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문제. 영재교원 기출문제를 안 보셨으면 답이 없는 문제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에 답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영재교육원 기출 유형을 좀 보여드리고 이런 유형들을 대비하려면 그죠? 영재들의 학습법을 유도하기 위한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니까 그죠? 영재들의 학습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이라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 그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전략들을 같이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답이 없는 영재교육은 기출 유형으로 대표적인 게 일반 창의성 문제인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닭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 10가지를 쓰래요. 닭과 귤의 공통점 10가지. 자, 영재교육원에 처음 준비하는 학생. 이런 유형을 전혀 접하지 않은 학생은 이 문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엄마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다 쓰고 왔어 라고 한 그죠? 기출문제 그러니까 영재교원 대비 문제집을 풀지 않은 학생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자신 있게 다 쓰고 왔다 라고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네. 자,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답이 없죠. 답이 없다기보다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분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라는 건데, 닭과 귤의 공통점 하면 창의성 기법 중에 강제 결합법 뭐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닭도 먹을 수 있고 귤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는 학생이 이렇게도 써요. 엄마도 좋아한다. 삼촌도 좋아한다. 이모도 좋아한다. 고모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쓰면은 좋은 점수 받을까요? 제가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답안인데 이게 저희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예시 답안을 저희도 많이 생각해서 썼어요. 생물이나 생물의 일부분이다. 그죠? 자, 생물이다. 그죠? 그리고 먹을 수 있다. 사람보다 크기가 작다.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좀 괜찮죠?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껍질을 가지고 있다. 예, 닭껍질, 귤껍질. 껍질이 울퉁불퉁하다. 닭살이 돋으면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없다. 예, 삶아 먹던 자, 그 귤을 까서 먹어야 되니까. 이름이 한 글자이다. 그죠?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 있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 그죠? 번식을 한다. 주로 야외에서 키운다. 세포로 이루어졌다. 무게가 있다. 병에 걸릴 수 있다. 육지에서 산다. 다양한 답을 이렇게 쓰고 저희도 이게 답안을 쓰느라 머리를 많이 짰습니다. 예. 네. 자, 이거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이 답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뭐 성향도 알 수 있고, 아이들의 학습 정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쓸 때 그냥 먹을 수 있다, 한 글자다. 좀 특이하니까 막 썼는데, 자, 어떻게 쓰는지는, 자, 어떻게 채점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채점 기준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유창성과 융통성 점수가 있고, 독창성 점수가 있어요. 네. 자, 같은 아이디어가 반복되는 경우, 여기 좀 되어 있죠. 같은 아이디어가 반복되는 경우, 한 개의 아이디어로 평가한다. 네. 자, 같은 아이디어가 반복되는 경우 한 개의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빠가 좋아한다. 엄마도 좋아한다. 삼촌도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10가지 썼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적절한 아이디어의 수와 범주, 그죠? 융통성이 여러 범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바로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되면 이 범주가 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이 한 글자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융통성이고, 융창성은 적절한 아이디어가 몇 개 있는지, 10가지 쓰라 그랬는데 10개 썼는지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아이디어가 몇 개인지에 따라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독창성 점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적인가, 그죠?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좀, 그죠? 영재성을 보이는가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예시 답안에서 독창성이 보이는 답안이 뭔가요? 예시 답안에서 이거 고르실 수는 있죠. 이거 좀 신박한데? 이 답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또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학, 과학, 뭐 정보, 뭐 발명, 다양한 분야의 공통 문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답안을 쓸 때, 그죠? 좀 과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하는 거와 수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하는 거랑 발명적인 거, 정보적인 것들을 넣어서 답을 쓰면 그 지원 분야에 맞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애가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답을 보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1번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1번만 잘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영재교원 대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오프라인 특강을 했었는데, 한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4학년, 5학년, 6학년 다 학교 대표가 됐는데, 좀 예전이에요. 학교 대표가 되기 힘들었을 때 학교 대표가 됐는데 꼭 영재원 시험을 보면 떨어진대요. 3년째.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늘 이번에도 시험을 보기는 하는데 잘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아이가 뭐 이렇게 서술형 문제나 뭐 다른 문제들 할 때나 수업할 때는 되게 적극적이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막 형광펜까지 하면서, 그죠? 하고 진행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이 형광펜도 잘 쓰고 이쁘게 필기를 잘하더라고요. 노트 정리를 잘해. 그런데 이 문제 있죠. 닭과 귤의 공통점의 10가지 시효와 같은 창의성 문제에서는 아이가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답을 잘 썼는지 물어봤더니 다른 애들하고 참 비슷하게 다 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닭과 귤의 공통점을 너무 평이한 답을 쓴 거죠. 그죠? 그리고 융통성까지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아이디어를 막 10가지 썼는데 인정되는 게 뭐 4개, 5개다. 그럼 점수가 확 낮아지겠죠. 그리고 독창성 점수는 없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슷하게 썼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모범생보다는, 그죠? 수업 시간에 막 책에다가 낙서하고 그죠? 그랬던 아이들이 합격한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긴 했었죠. 근데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지금 연습을 하다 보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부터는 좀 달라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영재교훈 기출유형 보시면, 그죠? 닭과 굴의 공통점을 10가지 쓰는 거, 과학적으로 쓰는 거, 수학적으로 쓰는 거, 지원 분야에 맞게 답을 쓰는 방법들을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 그러면 과학사고력과 융합사고력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돕고 있던 철수는, 자, 경기도교육청은 항상 철수를 넣더라고요. 자, 국을 국그릇에 담아 자리에 하나씩 놓던 중 아무도 만지지 않은 국그릇이 저절로 식탁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위 현상을 기체의 부피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자, 이런 유형들을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소재가 재밌죠?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국그릇을 잘 끓인 국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식탁에 올려놨는데 국그릇이 갑자기 막 움직여요. 아니면 떡볶이집, 그죠? 분식집에 갔는데 오뎅 국물을 담은 그릇이
막 움직여요.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이유를 기체 부피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과학사고력 문제예요. 그래서 융합사고력은 뭐냐면 생활에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여 발생하는 현상의 예를 세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융합사고력입니다. 융합사고력 하면은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창의 융합형 인재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21세기에 그죠?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분야를 이제 넘나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에서 기체 부피가 변화해 발생하는 현상 이게 융합사고력인가? 융합사고력과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찾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학에서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과학 원리가 적용된 것을 찾는 문제 또는 그거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문제들이 융합사고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런 유형. 그리고 요거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3월에 시험 본 영재원들이 많죠. 예, 이게 부산에서 나온 기출문제예요. 자, 코로나 그죠? 시사적인 부분들이 꼭 들어가요. 이슈적인 것들이 영재원에. 그래서 융합사고력. 자, 코로나 병실에 관련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너무 길어가지고 자 보시면 음압병실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음압병실. 자, 음악이 아니라 음압병실. 음압실, 양압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게 퍼져나가지 않고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음압실, 양압실 그거를 좀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비행기 내부에서 바이러스 감염 전파율의 낮은 이유를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왜 이렇게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활용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일단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수학사고력 문제. 뭐 이거는 많이 수학사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죠? 이것도 올해 부산에서 나온 문제예요. 조건에 맞는 자연수 구하기. 그죠? 6의 배수구, 6자리 수고,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건 좀 잘 아실 것 같고. 자, 수학 창의성. 예. 아까는 일반 창의성인데 이번에는 수학 창의성이에요. 자, 꿀벌의 집은 정육각형 모양이다. 정육각형 모양으로는 허니 구조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꿀벌 구조인데 꿀벌이 다른 모양으로 집을 짓지 않는 이유를 5가지 서술하시오. 이런 게 수학 창의성 문제죠. 근데 수학 창의성 문제인데 그죠? 수학적인 용어를 넣어서 답을 써야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수학 창의성. 그리고 수학 사고력. 자, 이거 일부러 넣었어요. 게임 전략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기출 문제인데 게임을 할 때 게임 방법을 주어주고 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드게임 워크북을 만들어서 게임 전략을 세워서 서술하는 문제들을 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들 보드게임에 워크북이 있다니 생소하시죠? 제가 그 만든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예, 영재원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문제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게임 방법만 보고도 게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요소들이 전략 포인트인지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베스킨라빈스 31 게임 있죠? 31 게임. 그것도 이기는 전략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학 사고력에.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학 창의성 문제입니다. 이게 우주 쓰레기 이번에 그 영화 나왔죠? 송중기 나온 영화에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그죠? 미래의 우주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는 직업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우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3가지. 아이디어 내는 것도 예, 창의성 문제. 그죠? 과학 창의성 문제.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선행학습. 영재원 준비하면 막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 어떤가요? 선행학습이 중요한가요?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접하는 것들이 접해서 연습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분. 그죠? 정해진 답이. 자, 답이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 그죠?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끌어내서 이제 서술할 수 있는 문제가 영재원 유형인데, 그런 학생들이 그죠? 영재라는 거죠, 그죠? 그런 연습들이 사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죠? 생활 속에 나오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좀 풀어본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영재교원 대비 학습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학교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 관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임 교사 추천,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그러니까 영재교원에 지원을 하면 제일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교사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추천을 해줘야 지원이 가능해요. 지필시험도 반영하고. 그러니까 담임교사와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 학교 생활을 잘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자, 교내 각종 대회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잘 참여해야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좋아야 그죠? 추천도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독서 이력 관리, 그죠?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회 대비할 수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자, 보통 빠르면 3학년, 4학년, 5, 6학년이 제일 많아요. 5, 6학년이 지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회들이, 자,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과학대회, 탐구대회, 과학탐구대회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수달쌤이 진행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요즘 조회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과학탐구대회 요거를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스펙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또 하나는 뭐 영재원 산출물로도 제출하기 용이하고, 또 하나는 담임교사가 추천서 쓸 때 추천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과 뭔가 이제 일화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화들을 만들기에 제일 좋은 게 대회입니다. 대회. 그죠?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같이 하시면 추천서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생활 관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 선행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교과 선행은 한다. 네, 왜냐면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게 진행해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현행에만 머물러 있는 건 그죠? 영재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계속 비슷한 수준의 개념을 계속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요. 특히 뭐 연산을, 그죠? 비슷한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건 영재들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싫어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교과 개념과 심화 교재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한 학기씩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선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한 책이 있어요. 자, 과학은 최상위 주기과학이 개념 교재입니다. 그리고 창의융합과학이 심화 교재인데, 최상인데 개념 교재인가요? 네, 개념과 함께 그 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개념이 조금씩 더 있고, 여기에 융합사고력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원에 나오는 융합사고력 문제들이 저희 교재에는, 안심 교재에는 대부분 들어있어서 개념 잡을 때 그냥 개념 교재만 하지 마시고 융합사고력이 들어있는 걸로 하면은 같이 영재원 대비가 되니까 요즘 많은 학원에서도 최상의 주기과학으로 개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과학은 심화 교재라 개념하고 심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창의융합과학에는 초등학생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과 또 융합사고력 문제들도 들어있으니까 꼭 보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교과속진, 교과사고력, 저번 4강 때 말씀드린 수박쌤이 진행한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로 교과 선행을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등은 이렇게 최상위 주기과학 중등이 있습니다. 예. 자, 시리즈로 중등까지 있고요. 중등에는 중1부터 중3까지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영역별 교재로 보통 중등
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그리고 워크북도 있습니다. 물리랑 화학은 많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서 워크북이 있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없습니다.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완벽과학에 대해서 심화교재라고 해서 최상위 주기과학하고 완벽과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 완벽과학은 고등개념, 보통 중등하고 고등을 넘어가잖아요. 고등개념을 하고 보는 심화교재인데, 이제 과거나 영재학교 대비할 때 보는 교재라서 조그맣게 넣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과 개념과 심화를 진행하면 좋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평소에 교과만 하지 말고 창의사고력, 수학과학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교과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진 않잖아요. 뭐 안쌤 교재를 하면 재밌어 하겠지만, 그죠? 자, 창의사고력 수학과학. 자, 사고력 수학과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수학과학 공통으로 사고력 문제와 융합 문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거는 영재교원에 나온 기출문제들에서 사고력 유형, 창의사고력 유형들을 모아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 한 권짜리로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영재원 유형 파악하기 되게 좋은 교재고요. 그리고 창의사고력 수학 100제 시리즈는 융합사고력 문제들을 쫙 100문제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이 창의사고력 수학 과학이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기존의 경시 문제보다는 이 창의사고력 문제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재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 유형을 접해가지고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영정 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은 이런 문제 유형을 접하지 않으니까 사고력에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 사고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고학년 가서는 사고하는 힘이 좀 많이 이제 머리가 그때부터 좀 굳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좀 그래서 저학년 때 60세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학은 과학 100제 시리즈랑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과학 레벨업도 이런 융합 문제들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수학 숙제 아이가 재밌게 수업 듣고 있죠. 그죠? 이게 수학인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재밌게 생활 속 수학들을 다루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수학을 접하고 사고할 수 있어서 재밌어 합니다. 또 수사쌤이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죠? 저와 좀 다릅니다. 샘플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자, 그리고 재미있는 개미 퍼즐. 개미 퍼즐은 6, 7세랑 초1인데, 이제 수학을 그냥 재밌게 좀 퍼즐 문제로, 퍼즐 수학으로 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어떤 분이 이 책을 줬더니, 아이가 이 문제만 계속, 이 책만 하루 이틀 해서 다 풀었다고, 그래서 영재인 줄 알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인분께서.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자기 사고를 키워서 문제를 해결할 때 재밌어 하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자, 융합이라 더 좋았던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개미 퍼즐. 수학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고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경시사고력 수학을 냈어요. 예. 경시 유형은 영재원에 안 나온다면서요? 근데 이제 경시도 이제 사고력과 좀 연동이 돼가지고 경시사고력 유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를 한 학생들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등 가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원 가능한 영재교원 요강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원이 어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지원 가능한 영재교원 요강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지원 분야와, 그죠? 학년마다 지원 분야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형 일정을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올해 요강은 안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작년 요강을 확인해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학부설은 대학부설 영재원 작년 요강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사고력을 길러놓는, 그죠? 교과와 사고력을 길러놓으면,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상반기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4학년 수학과학 융합 분야 합격해서 지난 주말에 입학식과 첫 수업하고 오셨다고. 5학년 주면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제 4학년 수과학 융합 분야라고 하신 거 보니까 서울교육청인 것 같아요. 예. 5학년 대비는 지금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그 5학년 준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랑 심화, 사고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으면 돼요. 과제 해결하는 것들이 영재원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학년별 지원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죠? 서울은 3학년은 3학년 하반기에는 수학 융합 분야, 4학년 되면 수학 과학, 그리고 5학년 되면 발명, 융합 정보 이런 식으로 다 학년별로 지원 분야가 좀 다르니까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으니까 요강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필 시험을 대비해야 돼요. 지필 시험은 요강이 나와야 지필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평가 유형에 맞는 교재 선택과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형이 다양하게 있어요. 연계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한문 적성 검사 등 유형에 맞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사고력과 창의성 문제 유형 문제풀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답안 작성하는 연습. 이거는 궁금하시면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과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학습 진단 검사로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4월 소식인가 그때 좀 설명드렸는데 학습 진단 검사 간혹 그 학생의 현재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좀 난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 영재원 대비로 학습 진단 검사를 진행하시면 1대1 줌 컨설팅으로 학생의 학습을 진단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원에 맞게 또 설명을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수달쌤께서 진행하시니까 많이 바쁘신데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잘 아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다음 6강 때 설명드리는 커리큘럼을 보시고 학생에 맞게 적용시켜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 안 보고 뽑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면접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기출과 예상 문제에 예상 답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막 찾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자신만의 답변을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온라인 면접 프로그램이 작년에 영재원에 맞게 나왔어요. 교재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영재원 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의 꿈이나 의지가 아닌 학생의 꿈과 의지여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 막 가고 싶다고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부모님께서 애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특히 고학년은 우리 애가 영재원에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학생의 꿈과 의지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늦은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늦은 시기가 아닌데 이제 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좀 늦은 거죠. 그죠? 그래서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대충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서 어떤 교재를 할지 정해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제가 이번 3월에 영재원 준비를 안 하시다가 한 분이 제가 카카오톡 채널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답변을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11시, 12시쯤에 문의가 왔어요. 내일 영재원 시험인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찾았대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그래서 제가 그 유형에 맞는 모의고사 샘플 강의를 보셔라. 샘플 강의에 그래도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1강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거만이라도 보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그걸 보고 학생에게 보여주고 했는지 시험 보고 결과에 합격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학생이 뭐 기본기가 좀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그죠? 도움이 됐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인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 좀 더 할 걸 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할 만큼 했다. 그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준비한 게 경험이 돼서 다음에 경험을 살려서 더 준비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에 만난 영재대학습법 5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혹시 댓글을 다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되는 영상을 Q&A 영상 올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